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마 이 뉴탐사에서 이 정유라고 방송 이 3일째 아마 마지막 방송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더 이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저는 강진구 기자하고 통화해서는 조만간에 이제 저랑 방송을 이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실은 지금 저희가 11월 9일과 10일 날 워낙 중요한 이 재판과 선고가 있어서, 저는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 10일 이후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시일은 좀 걸릴 것 같고, 음, 뉴탐사가 이렇게 정유라를 끌어들여서 태블릿 문제를 다룬 게 미디어치가 그간 해왔던 진실투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저희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문제 삼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겠다는 거지, 뉴탐사가 이 부분을 이슈화시켜서 저희한테 상당한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어제 방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는 이 일을 풀어나가는 방식을 용의자들에게 다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잡아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물어볼 수가. 자료를 갖고 우리가 취합할 수 있는 건 되지만 재판에서 당장 재판을 걸어놓고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어제 그 휴대폰 업체 사장, 음,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이제 이 뉴탐사에서는 SKT 대리점이라 그랬는데 SKT 대리점이 아니고 일반 휴대폰 매체 사장이고, 그거는 아진무선이라는 일반 휴대폰 업체 사장입니다. 통화를 하더라고 이 강진구 기자가. 저희는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소장을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그 장시호하고도 어쨌든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죠. 저희는 장시호, 제가 소장 집어넣었잖아요. 소장 집어넣었기 때문에 저희는 취재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취재를 해서 미흡하나마 그 사람들의 변명들을 받아주는 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팩트하고 비교해서 저들의 거짓말을 깨부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거를 크게 이슈를 시키면서 각종 다양한 차원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제가 지금 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더 폭넓게 알릴 수 있는, 제가 처음에 이제 작년에 진보 진영 촛불 진영에 들어왔을 때 이제 김용민 이사장이 처음 도와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진걸 이사장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을 쭉 이어왔는데, 그때 이제 한번 이제 이쪽에서 제가 크게 이제 이 태블릿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매불쇼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어쩌면 두 번째인데, 물론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 같지만은 그 정도로 처음에 왔을 때 김용민 안진걸에게 도움받은 정도로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지금 우리는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도움이고, 뉴탐사하고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소통만 하고 나가면요, 11월, 저희가 목표가 11월 달까지 터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완전 판을 엎어버리는 거. 충분히 가능한 정도로 돼 있고, 첫날 방송보다도 역시 둘째 날 방송이 저도 자료를 좀 많이 보내드렸고, 뉴탐사도 많이 챙겼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 됐어요. 두 번째 방송이. 아마 세 번째 방송도 더 안정적이 되겠죠. 어제 방송 얘기를 좀 해나가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JTBC한테 우리가 전화해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양쪽이 다 소송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JTBC에다가 태블릿을 PC로 보도한 경위가 뭐냐. 그랬더니 JTBC의 이선영석 팀장, 전진배 사장 잘 모르겠다고 도망갔다. 이런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물어볼 수 없는 거를 물어봐서 저들의 반응을 끌어낸 거 아닙니까? 이런 게 탐사 취재예요. 이런 게. 말 못하는 사람들 집요하게 따라가가지고 말 끌어내는 거, 그게 탐사 능력인 겁니다. 예, 우리는 지금 그거를 포기한 거죠. 왜? 우리는 재판을 걸어가지고 자료를 받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전화를 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뉴탐사가 해주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자, 일단 제가 이거 어제 설명한 대로 지금 전진배 사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강진구 기자가, 이거는 손영석 팀장이 이미 재판에서 최서원을 속여먹기 위해서 태블릿 PC가 아닌 사무실 PC라고 이야기를 했다. 속여먹는다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그 의미상 들어보면은 그런 표현이에요. 태블릿 PC라고 보도하면은 최서원이, 야, 나는 평생 태블릿 쓴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길길이 뛸 것 같으니까 사무실 PC라 그래서 최서원을 속인 건 맞고 조작 보도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거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손영석이나 전준배는 답변을 못하고 도망갑니다. 재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판에서는 그대로 솔직히 얘기했어요. 근데 이 전화하는데 답변을 못하는데 나는 지금 전진배 기자들을 구조조정하는데 지금 막 잘라내고 있어요. 막 잘라내고 있어요. 그럼 이 원흉들이 누구냐? JTBC 이렇게 추락시킨 원흉들이 누구냐? 바로 전진배, 손영석, 손석희 태블릿 조작 보도를 했던 사람들 때문에 JTBC가 지금 이렇게 세게 구조조정 들어가는 이유는 이거 터지는 거 알 거 아닙니까? JTBC는 이거 터지면 보도부문 버려야 되거든요. 물론 지들 생각은 JTBC에서 예능 이 드라마 그냥 하고 보도만 버리면 된다 생각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중앙일보까지 폐간됩니다. 근데 지들은 잔머리 쓰는 거면은 사내 공청회 하세요. 사내 공청회 하세요. 지금 JTBC가 이 태블릿 보도한 지가 언젠데 2016년도인데 2023년도까지 제가 이런 책을 내도 JTBC는 정정 요청 전화 하나 못 하고 있습니다. JTBC는. JTBC의 이 전진배, 손영석, 손석희 불러다가 사내 공청회하고 그때 저를 부르세요. 제가 그냥 이 사람들 다 자백 받아낼게요. 안 그러면 JTBC 기자들 당신들 그냥 이들의 사리사욕 때문에 꼼짝없이 길거리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JTBC 문제를 저는 강진구 기자랑 좀 더 깊이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설치게 되면요. 사실은 제가 직접 JTBC 들어가 설치면 이건 정확히 보석 조건 위배가 되거든요. 저는 이 뉴탐사하고 이 JTBC 부분을 조금만 더 밀고 가면요. JTBC 기자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거하고 장시호 아이스크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L자 패턴 얘기했나요? 장시호가 도망다니다가 이 강진구 기자한테 문자를 좀 주고받았는데 아무래도 강진구 기자는 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 편하게 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죠. 저한테는 이렇게 못하죠.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짓말을 못하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이 장시호하고 이렇게 이 대화를 끌어낼 수가 없는데 그런 점에서는 강진구 기자가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제가 볼 때 지금 거짓말 막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패턴은 L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PC인데 이 L자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제 정유라는 자기 어머니는 L자를 설정한 적 없다. 복잡한 거 설정했다. 근데 우리가 최순실에게 받은 진술서를 보면은 자기는 비밀 패턴 설정할 줄 모른다. 해본 적도 없다. 저는 그게 맞는 게요. 저도 비밀 패턴을 설정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할 줄 몰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최순실 정도면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스마트폰을 또 별로 쓰지도 않았어. 최소한은 전부 다 구형폰이에요. 구형폰. 그러니까 비밀 패턴 더 없죠. 이 구형폰들은 이 비밀 패턴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유라도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를 잘못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좀 그런데 최서원의 공식적인 재판에 제출한 답변은 자기는 비밀 패턴 설정한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른다예요. 자, 그럼 정유라는 L자는 왜 나왔냐? 장시호의 아들이 사용하는 태블릿이 L자 패턴이다. 왜? 아이들은 이렇게 손을 잘 제대로 정교하게 못 쓰니까 편하게 L자로 했다. 아마 장시호한테 들었겠죠? 우리 아들 이거 태블릿 L자였다고. 이거는 최서원도 저희한테 얘기했어요. 이게 L자라 그러니까 최서원이 떠올린 게 장시호 태블릿일 거다. 장시호가 L자를 썼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태블릿은 장시호 아들 태블릿이 아니고 최서원의 회계비서 태블릿을 검찰이나 특검이 미리 압수했다가 장시호한테 주고 장시호 네가 이거 제출한 걸로 하자 이렇게 사기 연출을 한 겁니다. 즉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JTBC PC는 실제는 최서원의 회계비서 안모 씨의 것입니다. 그걸 입수해서 장시호와 함께 최서원 걸로 조작을 해낸 거죠. 그 조작을 하려다 보니까 뭘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1PC, 2PC가 있어요. JTBC가 보도한. 두 개 다 최서원이 사용한 증거는 없어. 야, 이거 증거도 없는데 L자 패턴으로 우리가 한번 사기 쳐보자. 최서원이 L자를 썼다 그러고 1PC도 L자고 2PC도 L자면 이 두 개 다 최서원 것이라고 우리가 뒤집어 씌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L자가 들어가는데 이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PC의 L자 패턴이 설정된 시간은 장시호가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1월 5일 오후 2시 직후입니다. 그때 처음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L자로 설정된 거를 그때 기억나서 L자 패턴을 푼 게 아니고 들고 와서 장시호하고 특검에 박주성 검사입니다. 박주성 검사하고 장시호하고 놓고 이거 우리 뭘로 조작해볼까? 장시호가 아니, 내 아들이 쓰는 거니까 우리 L자로 조작합시다. 그래서 이거 L자 치고 저거 1PC L자 치고 최소한 L자라고 우리가 질러봅시다. 이렇게 해서 바로 지들이 L자로 설정을 해버려요. 이거는 포렌식 결과에서 다 입증이 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아까 장시호가 패턴은 L자가 맞습니다. 맞지? 네가 직접 설정했으니까. 네가 최서원 거라고 사기친 태블릿을 직접 설정했으니까. 네 아들이 쓰는 거는. 제가 이 장시호하고 대화하면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사람하고는 대화 안 하겠지, 장시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의 L자 장급 패턴은 장시호 씨가 태블릿을 윤석열 한동훈 특검에 제출하는 시점에 설정 변경된 사실이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협회의 과학적 감정 결과로 밝혀진 바 있다. 끝났어요. 이건 딱 결정 난 겁니다. 이거. 이 딱 포렌식이라는 것은 딱 그냥 이 데이터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근거입니다. 근거. 이게 근거예요. 여기서 2017년 1월 5일 14시 55분 49초 때 장시호와 박주성 검사가 L자를 조작해서 집어넣은 그 시간입니다.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1월 25일과 2월 1일 두 차례 또 이걸 건드렸어요. 두 차례 이걸 또 건드렸어요. 그 전에는 아예 설정이 없었다. 비밀 패턴 설정이 없었다.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협회 의견. 2017년 1월 5일 14시 58분 이전에는 설정전 대기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발견치 못해. 이게 이제 과학적 문장에서 그런데 쉽게 하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표현을 이 과학은 정확해야 되니까 설정된 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발견치 못함. 설정된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대포폰 업주, 아까 휴대폰 사장 업주하고 이 강진구 기자가 통한 내용인데 이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저하고 미리 상의했었으면은 저 대포폰 업체는 도망갔겠죠. 그러니까 상의를 해서 질문을 하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게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저 인간은 도망갔을 테니까. 근데 그렇다고 계속 모르는 상황에서 전화해야 되는 거냐? 이제는 한번 통화했으니까 저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두 번째 통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건 내용은 이 장시호 제출 이 태블릿 PC를 최서원이 자기 단골인 아까 얘기하는 아집무선에 가서 개통을 했다. 안모비서와 함께. 이게 그 아집무선의 김모 대표가 검찰에 답변한 내용인데 최서원의 안모비서는 그런 적 없다. 자기 혼자 가서 이렇게 받아와서 최서원 주지 같이 간 적이 없다. 너무 상식적인 게 최서원은 자기 직원들의 명의로 폰을 개설해서 자기가 쓰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안정현 비서가 자기 직원 비서를 가지고 그 신분증 가지고 해오면 되는데 거기 옆에 최서원이 서 있으면 그 자체로 불법이잖아요. 저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서원이 갈 이유도 없고 가서는 불편해서 안 되는 거지. 그냥 비서가 가서 해오면 되는데 유독 요 태블릿 PC만 최서원이 직접 와서 했다라는 휴대폰 업체 김모가 진술을 했는데 그래서 최순실이 그거를 소송을 걸었어요. 왜 거짓말하냐? 나 간 적 없는데. 근데 1심에서 그 휴대폰 업체 사장이 이겼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사와 검사들이 다 유착이 돼서 아예 재판이 정상적으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제가 JTBC를 이제 미디어치가 6년 전에 민사소송했던 소송에 선고가 내려지는데 제가 구속된 뒤로는 공판 열지도 않았어요. 5년 동안 공판 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선고 때리겠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그 뒤에 수많은 조작 증거가 들어왔는데 그거 보지도 않고 때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판사의 현실이에요.
위에서 윤석열이 야 찍어 찍는단 말입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안 찍는 판사들이 있어가지고 윤석열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태블릿 진실이 드러나지만은 10명 중에 9명의 판사는 권력이 야 선고해 선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아진무선 사건입니다. 수많은 아진무선의 김 대표가 거짓말한 증거를 다 제출했는데 그냥 보지도 않고 때렸어요. 그냥 보지도 않고. 이런 판사들도 나중에 다 감옥에 쳐놔야 됩니다. 이런 판사들도 우리가 특별법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강진 기자가 통화를 하는데 계속 그 김 대표는 제가 1심 이기지 않았습니까? 장시호도 1심 이기지 않았습니까? 어용 판사가 내린 판결문 가지고 버티는 거야. 다음 주에 왜 저희 JTBC 1심 판결문을 판사가 억지로 때리려고 그러냐? 그거를 때려줘야지 지금 수세에 몰려있는 한동훈 JTBC가 그 판결문 가지고 버티는 거거든. 하여튼 이 판사들 나중에 정말 다 쓸어버려야 돼요. 그냥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인생 걸고. 자, 근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미 우리는 이거를, 요게 지금 아직 우리가 기사를 안 썼나 본데, 뭐 제가 그냥 설명드리면, 최서원의 최서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PC의 개통은 포스 개통이라고 이미 사용되고 있던 유심을 넣어서 개통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개통을 하는 거는 절대 휴대폰 업체에서 개통이 불가능하고 SK 직영점이나 대리점에서만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아진무선에서는 그거를 개통할 수 있는 기계도 없고 시스템도 없습니다. 최서원이든 그 비서든 거기 가서 태블릿 PC를 개통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통한 날에 그 태블릿 PC의 위치 추적을 해보면은 아진무선하고 한참 떨어져 있는 SKT 직영점 근처에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아마 기사를 뭐 다음 주 안에 올려놓으려고 그럽니다. 이건 우리가 뭐 재판부에 지금 많이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김모 아진무선 대표의 말도 다 거짓말이고, 2심이 이제 열리거든요. 2심 열리면 바로 엎어버리면 돼요. 물론 또 판사가 또 어용여서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고법까지 가면은 그런 미친 어용 판사는 좀 없어요. 그런 대로, 물론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처럼 완벽하게 증거가 잡힌 거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합니다. 이 고법쯤 되는 판사는. 1심 판사들, 40대 출세하려고 발악하는 이런 놈들이 지금 어용처럼 판결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아진무선의 이 김 대표는 왜 그런 사기를 쳤냐? 이 사람의 지금 하는 수법이 전부 다 불법이거든요. 전부 다 대포폰을 내주고 있잖아요. 한동훈의 특검제 4팀은 주특기인 압수수색을 들어갔어, 휴대폰 업체에. 단지 최서원이 거기서 개통을 했다는 여부를 아는데 왜 압수수색까지 들어갑니까? 물어봐서 이미 제출 받으면 되는데, 계약서를. 휴대폰 업체에 꿀려가지고 야, 너 내 말대로 조작해, 너 죽어, 이렇게 한 거죠. 한동훈 수법을 쓴 거지, 들어가서. 근데 이거를 실제로 이 사람을 꿀려서 압박해서 협박해서 위증을 끌어낸 인간은 누구냐? 소영길 대표를 괴롭히는 김영철 반부패 이부장.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2번 쐈죠. 너 태블릿 조작의 주범인데, 너 소영길 대표가 지금 태블릿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주범인 네가 수사하면 똑바로 하겠냐? 너 보복 수사하는 거 아니냐? 꺼져라. 그랬더니 꺼졌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나가서 대검 연구부로 빠졌습니다. 이게 어제 이제 이 뉴탐사에서 이제 한 내용을 저희가 좀 보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탐사가 이렇게 용의자들 전화해가지고 묶어오는 거를요, 저희의 이 데이터 가지고 검증하면요, 이 굉장한 시너지가 날 거예요. 뉴탐사 이 어떤 자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만 이 정유라, 제가 이런 정유라에 대해서는 후원금 모아주는 방식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뭐 뉴탐사가 알아서 하고 나중에 그에 대해서 이제 뉴탐사가 일정 정도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이게 정유라가 똑바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출연료 주는 방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제 이 장시호가 이제 제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30일 안에 저한테 답변서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장시호는 양심 고백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답변서를 쓸 수가 없어, 장시호는.
한동훈이가 대신 써줄 수도 없어. 다 걸려보지. 한동훈이는 지가 걸린 것도 답해서 못 쓰고 있는데. 근데 장시호 전에 정민영, 이 정민영은 11월 9일까지 지금 첫 공판 전에 뭔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답변서를 못 내는데, 제가 지난 방송 때 말했듯이 민변의 이 변호사들이 지금 변호인단으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변의 김영태 변호사 등등 박용범 변호사, 이대호 변호사에게 제가 요청하는 편지를 썼어요. 정민영의 자백을 받아내라. 그래서 양심선언을 해달라. 이미 이거는 팩트 관계가 다 끝났다. 팩트 관계 끝났는데 민변 그리고 로펌 덕수가 다 달려들어서 이거 은폐하려다가 정말 다 민변하고 덕수 다 끝장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지로 쭉 설명을 해서 자, 변호사님들이 편견 없이 사안을 살펴본다면 이번 재판의 승패는 이미 결정났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주도한 특검 제4팀이 정체불명의 태블릿을 최소한의 것으로 조작했다. 여기서 비검사 출신의 특검 참여자 정민영.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정민영의 수사보고서는 본문에는 다 최소한 게 아닌 것으로 오는 근거들을 대놓고 결론에다가 최소한 것이라고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위조의 가능성이 있다. 위조의 가능성이. 그 위조의 가능성에 대해서 정민영이 양심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나는 최소한 게 아니라는 근거를 이렇게 수사 보고서를 내는데 윤석열이나 한동훈이가 갑자기 수사의 결론 부분을 지들이 쳐넣어서 위조를 했다. 이렇게 양심선언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이렇게 사인한 게 아니라 도장을 썼기 때문에 위조하기 되게 쉽습니다. 정민영이 쓴 보고서 파일을 받아가지고 결론을 바꿔서 쳐넣고 내린 다음에 정민영 모르게 도장을 찍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다만 노파심에 강조드리지만 워낙 구체적인 조작 증거들이 다 확보되어 있어 설사 정민영이 윤석열 쪽에 줄을 서서 진실을 은폐한다 해도 이 사건 해결하는데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봐야 정민영과 그를 돕는 변호사들은 정치적 사회적 명예만 추락할 뿐입니다. 윤석열의 줄설 엄두도 내지 말라는 게 이미 끝났으니까. 근데 애초에 설마 김영태 변호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도 윤석열하고 싸우고 있거든. 이 사람은 이재명 쪽에 변호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의 범죄를 덮여주려고 자기 이름을 다 건다? 그럼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심선언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시호 너 말이야. 정민영이 양심선언을 해버리면 너는 이제 와서 양심선언해도 안 되는 게 차라리 장시호가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번에 정유라 문제로 강진구 기자랑 문자 주고받은 거 보면은 넌 아직까지도 지금 이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있거든. 한마디로 너는 공범의 역할을 아직까지 수행한다는 게 증거가 드러나서 원래는 네가 가만히만 있었으면은 너는 무죄 받을 수 있어요. 한동훈의 협박에 어쩔 수 없다. 근데 넌 네가 나대면서 지금 이 윤석열 한동훈의 범죄를 은폐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너는 자백을 해도 위험해 보이는데 만약에 정민영이 자백을 하는 그 타이밍 이후에 자백한다. 너는 한동훈과 윤석열하고 똑같이 종신형을 살게 될 거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나 분명히 알려줬다.